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재개발로 기부 체납된 부지의 도로 이용을 놓고 지역 주민과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지방소멸기금 14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추진되는 사업들이 인구 정책과는 무관한 것들이란 지적이 이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제도의 허점과 주의점,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역 재개발 조합에서 기부 체납한 부지에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수영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미 예견됐는데도 관할구청은 도로를 건설했고 지금은 해당 아파트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남천 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금 제 왼편으로 보이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 체납한 소공원입니다. 이 소공원에 지금 제 오른편에 보이는 이 일방 통행로, 이 도로가 생길 때부터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도로가 지금 연결되는 곳이 특정 아파트 주차장과 연결돼 특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개통되고 난 이후 이용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일방 통행로를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A 아파트 주차장과 연결돼 있고 단지를 지나니 큰 도로와 연결됩니다. 주차장에서 단지를 빠져나오는 데는 30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시내와 시외로 빠져나가는 지름길인 셈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을 지나던 한 운전자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간에 경비 아저씨가 저를 제지를 해서 왜 못 가느냐 했더니 주민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 여기는 나갈 수도 없고 우회할 수도 없는 길이라서 가야 된다 했더니 그제서야 통과시켜 주는데 인근 주민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로부터 통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통행을 막으면 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외부 차량 통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황령터리나 저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길이 만약에 이제 쉽게 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참 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죠, 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아파트 사람들한테 위험하죠. 그게 차량 많이 다니면은. 그럼 앞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외국 사람들은 통과를 못하게 해야죠. 제 욕심으로는. 입주민들은 또 이 도로가 아파트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항변합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우리 도로를 우리 기존적인 길이라든지 공원 부지를 자기들한테 편입시키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한 협의 조건이었다고 해. 그 도로라는 거는 우리 아파트하고 협의한 조건이었습니다. 앞선 재개발 아파트와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한 도로를 이용해도 된다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자 A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법 광고물로 신고해 구청이 철거한 겁니다. 이에 대해 관할 수영구청은 사유지 통과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도로는 어쨌든 기부 체납된 도로라서 누구나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 도로가 지금 보면 저쪽 주차장으로 연결이 바로 돼 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고 요 기부 체납된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뭐 그 두 개가 뭐 연결됐다. 현재 A 아파트는 일방 통행로를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단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의 통행 불편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기부 체납 부지가 수상한 도로 건설로 인해 이웃 간 갈등과 불편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인구 감소가 심한 서구는 정부로부터 부산에서 가장 많은 140억 원의 지방소멸 기금을 받았습니다. 산복도로 주거 환경 개선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 인구 정책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는 지난해 2월 행안부로부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돼 지방소멸기금 1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 지난해 60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 3월 1차 추경을 통해 나머지 80억 원 편성을 확정지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투입됩니다. 산복도로 폐공가를 매입해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데 11억 5천만 원, 순환자원센터 건립에 4억 5천만 원, 수직형 엘리베이터로 고지대 산복도로 마을을 연결하는 데 15억 원을 비롯해 암남공원 무장의 숲길 등 송도 관광 인프라 확충에 30억 원 등이 사용됩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 유입까지도 꾀하려는 사업들이지만 인구 정책과는 동떨어졌다는 의견도 이어집니다. 건설 사업이 상당수이고 구청장의 공약 사업, 각 부서에서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들이란 지적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비용이 책정됐지만 부지 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이고 각 동에 3천만 원가량씩 할당된 예산은 대부분이 보도, 하수구 정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구 유입, 청년의 유입을 가지고 왔는지,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저출생이라든지 우리가 보유, 청년의 이게 어떤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지 돈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을 보면 전혀 무관한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급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 같은 사업들만 이름을 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청년 정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나옵니다. 청년 키워드가 들어간 게 단 한 개 있습니다. 메디허브, 일자리 창출 그런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1억도 안 됩니다. 총 140억 중에 1억도 안 되는 거면 1% 미만이란 말이죠. 생물학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계층 자체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층의 지원이 좀 더 세져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서구의회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청년 정책을 확대 포함시키기 위해 최근 연구단체를 꾸렸습니다. 연구 용역을 진행해 올 연말 발굴되는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영도 등굣길 참사로 10살 여자아이가 숨져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등교 시간. 원통 모양의 대형 물체가 교통 안전지킴이 앞을 스치며 빠르게 굴러갑니다. 이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간 원통. 안전 펜스를 치고 초등학생 3명과 학부모를 덮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10살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놓인 국화꽃과 과자, 그리고 벽면에 붙은 종이에는 친구들이 적은 글귀가 채워져 있습니다. 어른들은 사고를 막지 못한 미안함이 큽니다. 저희가 안전 지도를 한다고 해도 그 도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등하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고가 난 곳은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충격으로 안전 펜스가 20여 미터 부서져 열흘이 지나서야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현재 이곳은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기존 펜스보다는 더욱 단단한 이 방호 울타리 펜스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위험 지역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24m만 여기서 24m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와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1.5톤의 어망용 실이 구르기 시작한 곳은 비탈길 위쪽에 있는 한 공장 옆 도로. 이곳에서 작업자들이 컨테이너에 싣고 온 어망용 실을 지게차로 옮기다가 떨어뜨리면서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이러면서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젊은 데들 계속 굴러가니까 근데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잡아보니까 문제예요.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사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관할구청을 찾아 숨진 아이에 대한 애도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원통하고 비통한 사고가 잊혀지지 않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청동초등학교 학부모 모두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편 최근 3년 부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21년 42건, 22년 41건, 올해 상반기 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 지역을 미리 점검해 시설물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지면서 역전세난이 심각해질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제도의 허점과 주의점,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찾아갔을 때는 자기는 돈이 없다. 자기가 뭐 사업을 잘 되면은 그때 돈을 주겠다.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피해도 처음일 뿐더러 아무래도 한 명, 두 명 이제 소수의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현실감이 안 들더라고요. 현실 부정부터 되고 이제.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가 올해 무려 3명에 이르는데요. 부동산 시장 악화와 악의적인 사기 행각까지 그야말로 사회적 재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세 보증사고 현황입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 지난해 4분기 2,393건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가운데 전체 주택보증사고의 절반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어떨까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경찰에 접수된 전세 사기 사건은 166건, 경찰에서 9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에서만 330명이 전세 사기 혐의로 입건됐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330억 원을 넘었습니다. 역시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2030 사회초년생이 범죄의 표적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제도. 하지만 최근에는 사기 행각의 온상이 돼버렸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는 동안 안전장치는 없었던 걸까요? 이번 전세 사기의 피해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게 전세 사기가 결국은 확산된 배경에는 집값 하락이 가장 크게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전에 같으면 무자본 갭 투자가 투자 형태로서 선호되는 것처럼 인식이 됐었는데 그 무자본 갭 투자가 이제 전세 사기와 연결된 거고요. 결국은 전세 사기로 연결된 것 자체가 최근에 집값 하락,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 시세보다 더 많이 받은 임대인들이 되돌려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집값에 의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허점 중에 하나일 수는 있고, 전세 보증금이 규모가 제법 큰 돈인데 그 돈을 이제 개인에게 맡겨둬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임대인의 어떤 신용 정보 같은 거를 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게 결국에는 이런 전세 사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지난달 24일 부산시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응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전세 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지원 대상이 까다롭다는 지적,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보증금을 정부에서 보상해 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의견을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전세 사기에 부동산 시장까지 좋지 않은 상황. 국민들은 나도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그 선순위 보증금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 같은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뭐 특약을 좀 기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거를 뭐 설정했을 경우에는 뭐 손해를 배상한다는 식이라던가, 혹은 뭐 전세 계약 전세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또 뭐 고지된 권리관계랑 뭐 다른 권리관계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던가, 그런 식의 좀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번 전세 사기의 피해를 계기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방안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지면서 역전세난이 심각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깡통 전세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전세가 이제 월세화 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뭐 요즘 MZ세대가 얘기하는 전세 포비아가 바로 그런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겠고요. 결국은 역전세난 때문에 전세값도 하락하고 전세 세입자들도 월세화되면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저는 매매 가격도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된 심정은 어떨까요?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미래까지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물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일 겁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8일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체험형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부산시 상인연합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경제교육을 위한 것으로 세 기관은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시와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민관정 협력 전담팀을 지난 8일 구성했습니다. 민관정 협력 전담팀은 민간과 부산시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팀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봄 하면 싱그러운 녹음과 봄꽃이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 부산 시민공원에서는 아름다운 봄 향기가 가득한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짙은 녹음으로 가득 찬 도심 속 공원. 줄지어선 나무 아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화단에는 새하얗고 붉은 꽃잎들이 자태를 뽐냅니다. 나무 위에도 붉은 꽃들이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이곳 시민공원에는 싱그러운 녹음과 함께 형형색색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봄꽃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잔디광장을 가로지르는 꽃의 터널을 따라
꽃길이 펼쳐집니다. 커다란 수레 위에도 봄 향기가 가득합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모처럼만의 화창한 봄날을 즐깁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한번 나가볼까 싶어서 나왔는데 아직 좋습니다. 꽃도 많이 조성대가 있고. 너무 예쁘네. 꽃도 색깔도 너무 좋고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나와가지고 상쾌해요. 상쾌하고 좋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과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찬 공원. 향긋한 꽃향기를 따라 나비들이 날아듭니다. 회색빛 건물 사이에서 느끼는 봄의 정취가 색다릅니다. 시민공원이 도심 안에 있어서 나무도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공원인데 또 이렇게 꽃도 있으니까 더 예쁘고 더 좋고 더 풍성한 것 같아요. 특히 흰나비 날아가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0만 송이의 꽃들이 수놓는 봄꽃 축제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사상구가 각종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 운영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수요일 2차례 실시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해당 일에 사상구청 1층 민원 안내 상담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작가와의 숲속 대화를 열었습니다. 서울숲에선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기재부가 세 번째 타당성 조사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은 건데 광명시는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달구벌대로와 맞닿아 있는 의료용지 18,000제곱미터가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아산시가 2억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주차 불편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